Yeah. Hey. Let's go. 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파라믹 파이터 급시입니다. 9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9월 선물은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 대단히 이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 역시 매번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이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우리 시장이 한폭 더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줬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중요한 국가 아젠다 중에 하나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을 교란하게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이제 쫓아내겠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부동산에 자금이 집중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증권시장으로 되돌리겠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지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융 투자 이런 부분에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국가 아젠다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5000포인트까지 도달은 하지를 못했지만은 3200포인트를 넘어서는 대단히 이제 놀라운 효과를 발휘를 했죠. 상법 개정이라든가 주주요건 강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크게 도움을 주고 국가적인 아젠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국내에 증권사를 추구를 하는 금융투자 이 부분이 이제 9월 선물에 대해서 누적적으로 2조 3천억 정도 강하게 이제 베팅을 걸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어 왔습니다. 2025년 8월달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9월 선물 지수는 4% 굉장히 큰 낙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의 아젠다는 좋게 설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주요 정책, 주식 관련, 세제 관련 정책 위반 소식들을 보면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법인세가 인상이 됐고요. 대주주 요건을 개별 종목 50억에서 10억으로 다운시키는 이런 부분들, 증권 거래세율 인상이라든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리관세 25% 정도로 낮아질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최대 구간이 35%가 됨으로 인해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여기에 이제 노조와의 충돌을 격화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는 등 여러 가지 반시장적 조치들이 이제 예고가 된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금요일 이제 아시아 시장이 덜 영향을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마이너스 4% 정도 이제 하락을 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후에 미국 시장도 이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을 하는 급락 요인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7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표가 대단히 악화됐고 5월달과 6월달에 고용 지표, 고용 인원수가 이제 25만 넘게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시장이 이제 붕괴를 한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별도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적지는 서울로 간다고 정해놓고 세세안들은 김천, 김해지나 부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주주 요건 강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세상에 어울리지도 않죠.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돼서 세금을 물게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들의 분노가 극에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난 금요일 시장에 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 역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기는 했습니다만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의 과정을 보면 3일간 주가가 내리고 이틀간 올랐어요. 그동안 이제 주가 변동폭도 0.5% 이하로 대단히 이제 낮게 변동폭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8월 1일 날 첫 시장에서 고용지표 이 부분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시장이 마이너스 2% 넘게 이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119포인트까지 지난 금요일 날 마이너스 3.88% 밀리면서 126%가 밀렸죠. 현재 향후 12개월 포워드 PER은 14.27배를 받고 있습니다. PBR은 1.05배로 1배를 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주가가 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비싸지도 않고요. 재평가 영역에 들어오고 있다. 배당 수익률은 1.78%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배당 수익률이 좀 낮아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높아지면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죠. 상장 시가총액은 2,500조대로 이제 약간 주저앉았죠. 2,600조 원을 넘다가 일자별 시세를 보면요. 7월 31일과 8월 1일 7월 31일에는 0.28%, 8월 1일에는 3.88% 조정을 보였는데 거래대금이 16조 원이 넘고 15조 원이 넘어요.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대단히 큰 하락이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큰 물량들이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 연속으로 상승을 해오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렸어요. 거래량이 줄고 있다.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대금이 더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감소를 하면서 늘어나고 있다. 그 불안하죠. 동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이 중에 6개 종목이 마이너스 3% 이상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급등을 해온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역시 3.5% 하락을 하면서 69,000원도 이탈을 해서 최종적으로 68,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속해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어요. 공매도를 하기 위한 대차거래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나 있다. 최고 98조 원이 이제 넘게 늘어나 있다가 지난 금요일 공매도가 이제 1조 원가량 이렇게 나오면서 1조 정도 줄어든 그런 상황이죠. 97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5월달만 해도 70조 초반이었어요. 대략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동안에 대주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빌린 이 부분이 20조 원가량 늘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회만 닿으면 공매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증시자금 추이를 보면 상호관세에 유예가 되는 그런 부분부터 대통령 선거 이후에 급증을 하죠. 70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증시자금 추이와 우리나라 증시 흐름이 이제 유사하게 흘러가죠. 최근에 이 부분이 이제 64조 원대까지 추락을 했다가 다시 68조 원대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증시자금이 아직 대폭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너무 높아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증시가 8월, 9월, 10월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신용잔고추이를 보면 대단히 많이 늘어났죠. 개인들이 이제 비투를 크게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6조 8,319억 원에서 1월 31일 날요. 지금 21조 7,918억 원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대략 5조 원가량이 더 늘어나서 비투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비투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매도가 이제 활개가 치면서 시장이 급락할 경우 담보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강제 청산이 되는 물량까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탁증권 담보융자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부분인데 이 부분도 19조 7,392억 원에서 23조 5,639억 원으로 4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강해지면서 비투가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선물 시장을 보면 하루 종일 압박을 받았습니다. 선물 수급이 5천 계약이 넘고 7천 계약이 넘어가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4% 17.50포인트가 내린 420.40으로 마감이 됐죠. 특히 장 초반에 이제 급락세가 이어졌고요. 이 부분이 장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장 막판에도 추가적인 이탈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역시 장중 내내 하락을 이어갔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원의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이를 돌려서 5천억 가량으로 4,400억 정도 되죠. 이 부분으로 선물지수를 낙폭을 줄여줬다는 점, 이 부분이 월요일 시장에 어떻게 작동을 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월 선물의 일봉을 한번 확대를 해서 볼게요. 4월 9일 날 상호관세 유예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이후로 주가가 상승 랠리를 펼친 날수가 77일이에요. 이때부터 77일간 증시가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20일 이평선도 거의 닿지 않을 만큼 강력한 상승을 해왔습니다. 최근 이제 430포인트 정도에서 20일 이평에 이제 닿았거든요. 그리고 개파락도 맞고 이틀간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이제 20일 이평선은 이탈을 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나머지 지지점은 60일 이평선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골든 크로스는 훼손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원래 증시라는 것이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일정 부분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을 하는 N자형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이번 상승 랠리는 거의 N자형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일방적으로 상승 랠리가 빠르게 진행이 됐다. 그럼으로써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되었고요. 이런 부분은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금요일에 4% 선물지수의 급락은 그동안 단기간에 과열이 됐던 부분을 일정 부분 식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장에 역행하는 세제 개편안이 이제 영향을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을 한 대 크게 때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제 개편안은 향후에 이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아무래도 대주주 강화 요건 이런 부분들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시행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너무 이제 거세지게 되고요. 대통령의 코스피 주가지수 5,000포인트 약속도
공연불이 되게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는 신중하게 이 부분에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9월 선물 일봉을 점검을 해보면 22평선은 이탈을 했습니다. 22평선은 429포인트예요. 현재 주가보다는 2.26% 밑에 있죠. 일단은 22평선으로 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오다가 이 흐름은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이제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지지점은 60일 이평선이 될 텐데요. 바로 이 지점은 395포인트입니다. 현재 9월 선물과 5.87% 이격이 벌어지고 있죠. 골든 크로스는 깨지지 않고 있어요. 20일 이평선은 깨져서 다음 지지점 60일 이평선 395포인트가 강력한 지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60일 이평선에 회귀를 해줘야 되거든요. 400포인트나 410포인트 이 정도에서 60일 이평선에 한번 회귀를 해주고 올라오는 것이 좋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갭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방으로 튀어버렸어요. 이런 과부하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 증시 급락을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포인트 이 공약이 실행되기 위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겠는데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다수의 횡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안들이, 이런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우려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2025년 8월 1일 9월 선물 시장은 4% 17.50포인트 급락을 하면서 420.40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급락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0.2% 내외에서 그렇게 큰 급락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추가 하락 여지가 남아 있고요. 만일 미국 선물이 되돌아나게 되면 우리나라 선물도 일정 부분 반등의 여지는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60일 이평선까지는 열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을 하게 되면 60일 이평선이 조금 더 올라와서 400포인트나 410포인트 뭐 이런 부분에서도 만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대체적으로 여름 8월, 9월, 10월, 가을까지 증시가 대체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